우리 증시에서 현재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주로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이 투자금 회수도 막히고 이렇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도 거론이 됩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이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 중에 일단 워낙 많이 알려진 신라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 두 기업 거래 재개 여부가 곧 결정이 난다고요? 맞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두 기업이 상폐인지 또는 거래가 재개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나오고요. 네. 우선 신라젠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0년 문은상 전 대표는 문은상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고요. 이에 따라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신라젠을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 폐지 결론을 내렸는데 회사가 이의 제기를 했고요. 이를 거래소가 받아들여서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됐습니다. 신라젠은 지난달 18일 개선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오는 8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거래소는 이를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신라젠의 상폐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기간을 따져봤을 때 오는 10월에 거래 재개인지 상장 폐지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요. 다음 달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좀 업계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 1월 이 상폐 결정을 내렸을 당시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장성이나 또 세부 계획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달 신라젠은 신규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기로 현재 계획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거래 재개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회생을 거듭하는 게 천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째 결정이 계속 안 나다 보니까 주주들 속은 타들어가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네. 이 코오롱 티슈진 역시 좀 어떻게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19년 5월에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K주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이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인보사 의혹과는 별개로 또 2020년 7월에 코오롱 티슈진 전직 임원이 27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거래 정지에 또 다른 사유가 발생했고요. 또 지난 3월에는 최근 3, 4업년도 중 이 사업년도에서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해서 관리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인보사 이슈와 더불어서 재무 건전성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선결 조건이 붙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 임상이 계획대로 이 계획인 2025년까지 잘 완료가 된다는 걸 증명한다면 거래 재개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싱가포르 바이오 기업에 7천억 원대 기술 수출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최근 1년간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742억 원을 조달했고요. 또 개선 기간이 종료된 지난 31일에는 330억 원 영구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운영 자금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에서 요구한 파이프라인의 안전성과 또 재무 건전성에 대한 개선은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장 유지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두 기업 다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이거 전직 임원들 문제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아직 소송 진행 중인 건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더 나온다면 확실하게 좀 거래 재개 여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기업들 외에도 지금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에는 9곳이 현재 거래가 정지됐고요. 코스닥은 76곳, 모두 85곳이었습니다. 네. 이 실질 심사 대상에서 좀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또 상폐 사유가 발생했거나 감사 의견이 거절되는 등 거래 정지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고요.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의 투자에서 현재 발이 묶인 투자 자금은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올해 거래 정지로 지정된 곳은 코스피 3곳, 코스닥 26곳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56개 종목은 최소 8개월 정도 거래 정지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투자자들의 발이 묶인 기업은 코스피 4곳, 코스닥 25곳이었습니다. 투자금 10조 원이 발이 묶이고 30곳 정도는 2년이 넘게 묶여 있다. 맞습니다. 주로 다 이 소액주주들이라면서요? 얼마나 됩니까? 앞서 살펴본 신라젠의 경우가 16만 5천 명이 넘었고요. 네. 코오롱 티슈진이 6만 2천 명 가량 됐습니다. 같은 코스닥 시장에서 셀마 테라피틱스와 큐리언트도 각각 1만 명 안팎의 소액주주 수가 투자금을 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니 대표적으로 세원전공이 있습니다. 세원전공 역시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되면서 가장 오랜 기간 정지된 상황이고요. 소액 주주 수는 2,500여 명으로 전체 주주의 99%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SM100셀 역시도 2019년 8월부터 3년가량 반기 검토 의견 거절 사유로 이 거래가 정지됐고요. 소액 주주는 6,400여 명이었습니다. 또 최근 KG그룹 품에 안긴 쌍용차의 경우에도 4만 8천 명 정도의 소액 주주 수를 보유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기업들의 소액 주주 수만 모두 합해도 30만 7천여 명이고요. 다른 거래 정지 종목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4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99%가 소액 주주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소액 주주들만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각종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좀 소액주들을 많이 투자를 하게끔 만든 좀 영향도 있고요. 또 이 대주주 지분율 자체가 작은 것도 어떤 재무 건전성의 악화 요인으로도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네. 소액 주주들도 피해를 입지만 이렇게 이제 상장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거래가 정지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금융투자 업계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현재 이 제도가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다. 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빼지 못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미국과 같은 일시 멈춤의 형태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니 거래 정지 대상이 된 이 기업이 거래가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평균 33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 관계자랑 방금 좀 연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중요 정보 공시 이후에 30분간 매매가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을 우선 그었고요. 네. 하지만 만약 사안이 엄중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직접 거래 중단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미국은 매매 중단일이 최대 10영업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지금 기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래를 중단시켰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풀어줬다. 우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나라와 이 미국의 거래 정지 해제되는 좀 이 근본적인 시점이나 관점이 좀 다릅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이 거래 정지 원인이 해소돼야만 현재 거래가 재개되고요. 미국은 또 반면 이게 원인 사유가 발생한 거를 공시를 한다면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에 충실한 공시가 이뤄지는 즉시 이 거래 정지 조치가 해제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현 제도가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일부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 방지라는 명목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긴 시간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되는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서 미국과 같이 장외 시장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명목 아래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오히려 이 제도가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만 하겠습니다. 주식은 위험자산 아닙니까? 우리 투자자들 역시 그걸 감안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 투명성은 높이되 투자자 자율은 좀 존중해주는 이런 미국의 사례 좀 참고할 만 하겠습니다. 문영민 기자였습니다.